네, 증시가 준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꼭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증시가 핫 이슈를 중계해드리고 있고요. 또 나만 알고 싶은 오늘의 시크릿 종목 2가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주로 공략해드렸던 휴림 로봇 무려 368%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반도체주로 공략해드렸던 한미반도체가 88%의 상승률, 로봇주로 공략해드렸던 유로메카가 무려 300%가 넘는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13만 9천 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SBB테크가 143%의 상승률, 우주항공 관련주로 공략해드렸던 컨택이 81%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 단기간 안에 9.3%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98만 원까지 형성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중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이윤호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증시가 중계에서 여러분들께 국내 주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증시가 조금 맛이 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우리 증시는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굵직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섹터별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봐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섹터일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또 최근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아까 한 줄 평으로 말씀드렸죠. 약간 맛이 간 것 같다고. 상당히 롤러코스터 장세예요. 변동성이 네. 너무 커서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시기 너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제가 대응하기도 사실 쉽진 않아요. 월요일에 이제 엄청나게 훅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맞아요. 올라갔다가. 근데 여기에 중심에는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외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지금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그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섹터 그런 것들만 잘 캐치하시면 충분히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한번 전반적으로 좀 한번 싹 훑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닥은 빠졌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상승하지 않고 하락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달러 환율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달러 환율이 1,460원 내외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때문에 지금 외인들이 들어올까 나갈까 들어올까 나갈까 요걸 이제 조금 이제 헷갈려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게 기관이랑 개인은 전 이번에 뭐 엄청나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번에 코스피가 4천을 넘고 5천을 가는 동안에 그 중심에서는 계속해서 외인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 외인이 990억 가량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고 코스닥에서는 3,400억 가량을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요 움직임에 또 맞춰가지고 코스닥이 1%가 넘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거는 엄청나게 코스닥이 엄청나게 하락할 때 외인은 그냥 몇 천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크게 반등이 나올 때도 조 단위로 매수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이 이제 그럼 뭐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장세에서 보여진다는 말이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제 좀 있으면 설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설이라서 지금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지금 수익권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중소형주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좀 매도를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다고 뭐 지금 본전권에 있는 크게 급등락이 나오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요걸 이제 뭔가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볼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술주 훈풍 때문에 5,300원대로 좀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는 잘 갑니다. 뭐 4,000대로 순간적으로 떨어져도 다시 금세 회복하는 게 현재 코스피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 증시의 현재 급등락에는 그 중심에는 지금 이제 외인이 있다고. 외인들이 지금 사실 대형주 그리고 특히나 기술주, 대형 기술주 위주로 많이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코스닥도 이제 코스피처럼 변화하고 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정책적으로 뭔가 나온다면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야, 이윤호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코스피 코스닥이 다시 올라갈 거다 이게 아니라 조금 간당간당한 회사들이 있어요, 사실. 아무래도 중소형주들 중심이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불안하기는 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시가총액 뭐 300억, 400억밖에 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좀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디스를 한 경우가 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미만이다, 뭐 1,500억 미만이다 이런 종목들보다는 웬만하면 좀 안전하게 한 3,0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다. 다만 이제 뭐 2,000억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 얘가 모멘텀이 확실한가? 이 정도를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탄탄한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네. 부탁드릴게요. 예, 뭐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재미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야, 나 50%, 30% 수익 났다. 네네. 이럴 때 우리는 30%, 우린 300%. 제가 세 자릿수 상승률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진짜 놀랐어요. 그렇죠. 놀랄 수밖에 없죠. 음. 보통 코스피가 오르든 코스닥이 오르든 내 종목만 안 올라.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네네. 이게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이번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장기간 동안 의도치 않게 네네.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의도치 않게 물려서 네, 네네. 그렇죠. 의도치 않게 좀 너무 공감이 되네요. 공감이 돼요? 네네. 순화를 좀 했는데 대놓고 말씀하셔서 네. 그럼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저희 증시가중계 그리고 저 이윤호와 함께 하시면 계속해서 요런 거 가져가실 수 있다. 한번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봇이 크게 강세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이제 1000을 넘기기 시작했죠. 실제로 12월 9일에 그러니까 코스닥이 1000도 찍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을 때 휴림 로봇으로 여러분들께 어때요? 368%. 그리고 유로메카도 역시 로봇주. 여기서 안 올라간 것들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요런 불기둥. 그러니까 요런 거 이렇게 먹으려면 딱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얼마다? 바로 316%. 뭐 요런 것들. 뭐 주식 투자 뭐 50%면 수익 잘 난 거지. 뭐 요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다홍침하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다홍침하니까 횡보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특히나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캐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300% 여러분들께서 뭐 맛있게 잘 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SBB테크 얘도 마찬가지로 로봇주예요. 얘는 또 조금 급하게 요때 딱 공략을 해가지고 82,000원까지 거의 뭐 한 3만 원, 4만 원 사이에서 공략을 해서 지금 거의 고점 기준 82,000원까지. 컨택 같은 경우 이제 스페이스X 관련주로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관심도 크게 없는데 우주항공에 여기서 딱 공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요만큼의 81%의 상승률을 안겨드렸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도 역시 크게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미리 잡아서 맞아요. 미리 크게 선점해서. 먹자. 네. 요거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애들 잡아봤자 뭐 많아봐야 10%입니다. 그런데 바닥권을 잘 다지고 잘 기어가고 있는 애들을 저점에서 잘 잡으면 이게 50%로 올라갈지 100% 올라갈지 몰라요.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을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렸고 그리고 하단 QR코드에서 여러분들께 확인할 수 있게 드렸고 현재 9%, 8%의 수익권에서 지금 홀딩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요런 이제 내가 혼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무 좀 증시가 고점인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 있으시다면 저 이윤호와 함께 하시면 재미를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증시가 핫 이슈를 중계해드리고 있고요. 또 내일장에서 공략하기 좋은 오늘의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오늘의 특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 네네. 한번 쭉 살펴보면 시장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그쵸? 예,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상한가를 안 가는데, 꼭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참 내 마음을 아리게만 하는 그런 맞아요. 종목들이 많아요. 예,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먼저 가장 위에 이제 사마 페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고려 아연, 이제 고려 아연이 이제 경영권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크게 올랐던 적이 있죠. 사마 페인트도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어서 요런 부분에서 이제 지분 매수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퓨리오사 AI 이슈가 지금 가장 상위 종목 중에서 좀 많이 차지하는 그런 이슈예요. 여기 보면 엑스페릭스라든지 이제 AI거든요. 이제 엑스페릭스라든지 DSC 인베스트 뭐 요런 회사들이 약간 이 퓨리오사 AI 쪽 이슈 때문에 크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현대 ADM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좀 후보 물질이 이제 암전이. 암 하면 전이가 제일 무섭잖아요. 예, 그 암 전이에 좀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TS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고 한데, 오늘 시장을 사실 이끈 이슈는 퓨리오사 AI. 즉 AI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AI가 이 코스닥 장을 좀 주도를 했다는 거는 아직까지 AI 모멘텀이 크게 죽지 않았다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또 다음번에 제가 또 공략을 해드릴 그런 종목의 섹터도 아직까지 모멘텀 자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캐치하면서 저와 함께 투자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우리가 공시를 봐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산업적인 것도 많이 봐야 되지만 네네. 공시를 봐야 돼요. 공시 많이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꾸준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매일매일 체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죠. 네네. 그러니까 해드린다. 자, 2월 10일 기준으로 이번 주에 어떤 공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10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11일부터 거를 보면 일단 뭐 크게 뭐 볼만한 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뭐 인사 관련된 그런 이슈가 공시 이슈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가 특히 좀 약간 이슈가 있는데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10대 1. 근데 이 액면 분할이 저는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약간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이렇게 뭐 결산 공시 일정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요 회사들이 앞으로 결산 공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주가 등락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컴투스 홀딩스 대표적인 게임주죠. 만약에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가 굉장히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게임주가 랠리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요건 이제 열어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게임주 자체가 사실 게임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만큼 덩치도 크긴 한데 뭔가 필수제의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게임주를 보실 분들은 그냥 조금씩만 컴투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산 실적 공시가 조금씩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뭐 볼만한 게 LIG 넥스원 마지막. 네네. LIG 넥스원 무슨 회사예요? 방산 회사죠. 방산. 예, 여기서 또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뚝딱 하고 나왔다. 그럼 또 이제 방산 랠리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 방산.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런 거 이제 여기 앞에 결자 적혀 있는 거 있죠. 요 결자 적혀 있는 것만 잘 체크하셔도
그리고 이 각각 종목들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의 차트만 잘 봐도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이제 좀 궁금하다, 이런 거 궁금하다, 그리고 좀 평소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 이제 다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질문했을 때 또 답변도 드리니까 많이들 들어와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핫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하다는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시크릿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목원님, 최근에 또 섹터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맞아요. 이 시점에서 어떤 섹터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네네. 무슨 종목을 콕 하고 찝었죠? 아까 방산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LIG 넥스원. 네네. 이제 공시 이제 실적 이제 잠정 실적 공시 어닝 일이 서프라이즈. 있다. 이게 네. 갑자기 이게 말이 좀 안 붙네요. 예, 아무튼 그 실적 공시 때문에 방산 주들이 굉장히 랠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종목으로 방산을 볼 거예요. 방산. 네네. 자, 방산을 또 왜 보냐? 뭐 LIG 넥스원의 실적 공시 일정도 있지만 WDS라는 일정도 또 있거든요. 네네. 그럼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지금 WDS라고 했는데 이 WDS가 뭐냐? 월드 디펜스 쇼라고 해가지고 국제 방산 박람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이제 기업들이 LIG 넥스원 또 있네요. 현대위아, 뭐 현대로템, 뭐 한국 맨 밑에 KIA, 얘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 등등 뭐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국내 방산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요런 이제 이슈들이 쌓이고, 그리고 결산 실적 공시 이슈가 같이 이렇게 터지다 보면 랠리가 자연스럽게 방산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산주 자체는 덩치가 큰 애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코스피에 있는 방산주들 중에서 뭔가 공략을 하면 굉장히 흐뭇한 한 주가 될 거다. 그리고 흐뭇한 설날이 될 거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이 방산 쪽을 계속해서 좀 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그 WDS라든지 아니면 뭐 좀 있으면 나올 이제 LIG 넥스원의 방산이래. 그 실적 공시, 그리고 요런 이제 이슈들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WDS 참가하는 중소기업 상대로 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홍보해주고, 그리고 수출 확대에 위한 지원책 마련, 그리고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또 내려준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중소기업한테만 이게 수혜가 갈까? 네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국내 우리가 흔히 빅4라고 얘기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여기에 수혜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주를 여러분들께서 봐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3, 4일 설 전에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일단 전차입니다. 여기 뭐 전차라든지 뭐 무기 체계, 그리고 뭐 다용도 차량,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방산의 좀 핵심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회사도 역시 WDS에 참여를 했습니다.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요 자신들 전차 장갑차를 좀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저는 조금 무게를 실어주고 싶어요.
최근에 중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전쟁 이슈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요즘 전쟁의 양상이 어때요? 무인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사실. 드론으로 뭐 맞아요. 폭격하고 이런 게 네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드론을 어떻게 해야 좀 막을 수가 있고 잡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전시가 뭐다? 요것들도 중요하지만 드론 방어 체계를 접목한 무인 차량,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굉장히 좀 이렇게 덥석하고 야 우리한테 공급 좀 해줘라. 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뭐 가능성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다? 공시. 이 공시만큼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려 줄 만한 애가 없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급 계약 체결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말 뭐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오고 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수주 잔고 당연히 뭐 빵빵하게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가 아니지. 이미 발표가 됐죠. 잠정 실적 공시. 이제 LIG 넥스원이 이제 이번 13일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얘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65%, 120% 당해 누계 실적으로 굉장히 크게 서프라이즈를 띄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기순이익 역시도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공시에 그러니까 주가 수혜를 잘 못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방산이고 그 중에서 빅포고 수주잔고 엄청나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뭔가 이렇게 더 수주가 들어오고 매출로 이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공략해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죠? 오, 네네. 그런데 차트는 어떠냐? 자, 차트를 한번 보면 거의 뭐 9월부터 횡보를 하고 있어요. 20만 원대에서.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면 이미 좀 많이 올랐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요런 이제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방산 빅포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요? 공시 전에 엄청나게 오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공시 전에 엄청 오르든지 공시 후에 타이밍이 좀 늦게 오르든지. 오르고 나서 보면 이런 게 있었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얘는 그 전후로 해가지고 크게 변동성이 위로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없었죠. 그렇다는 거는 거기에 심지어 오늘 3.5%가 빠졌어요. 와. 네, 요거는 3.5%는 사실 좀 보너스다. 우리가 지금 공략하면 먹을 수 있는 보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거의 요 20만 원대에서 횡보한 기간이 거의 반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실적적인 모멘텀이 터지고 그리고 방산에 대한 방위 산업에 대한 뭐 이슈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요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 좀 접어들은 상태예요, 얘가. 근데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 만한 종목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네. 그렇다는 거는 머지않아 또 요런 추세 상승 을 여러분들께서 노릴 수 있다. 얘가 한번 추세 상승을 하면 40%, 50%가 좀 우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 종목 공략가는 20만 원 초반대 그리고 목표가는 35만 원까지 여러분들께서 잡고 매수하고 이러다 보면 야 나중에 가서 참 나 잘했다 그때 이런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시크릿 종목으로 방산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공략가는 20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3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 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시크릿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첫 번째 공략 섹터는 방산 관련주 소개를 해주셨고 네. 두 번째는 또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이것 때문에 슬플 수도 있고 네네. 좀 기쁠 수도 있는데 로봇이거든요. 아, 로봇. 네. 비유가 너무 적절했어요. 그죠? 저는 그 종목, 그 섹터 때문에 너무 슬펐거든요. 아, 슬펐어요? 못 담아가가지고. 오늘따라 슬픈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만 없는 것 같아요, 로봇이. 다들 있으신데. 근데 사실 로봇이 워낙 많이 오른 섹터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섹터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은 좀 응애라고 봅니다. 아, 아직 네. 이르다. 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삶 전반적으로 그리고 뭐 기업적으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로봇이 많이 보급이 됐나요? 아니죠.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태동기예요. 태동기에 1차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승이 나온 거고 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올라갈 때 그때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얘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기초 체력 따지기, 바닥 따지기 구간이 좀 잘 이어지는지 약간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이제 로봇을 계속 봤었어요. 실제로 로봇주 계속 바닥 따지기 할 때 여러분들께 공략을 또 드려가지고 네네. 300%, 100%뭐 이런 상승률을 안겨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오늘 또 로봇을 가지고 왔다. 이렇다는 거는 이제 슬슬 다시 올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섹터 수급 자체도 돌던 놈이 돌아요. 계속 수급을 받던 놈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보시면 된다. 자, 근데 그 로봇 중에서도 아무거나 보면 되냐? 그게 아닙니다. 아틀라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애들이 상승력이 굉장히 높아요. 아틀라스. 맞아요. 네네. 아틀라스 현대차에서 개발한 맞아요. 그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로봇 섹터 자체는 이렇게 좀 자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좀 깨울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 네. 이제 30만 원대에서 요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뭐 100% 거의 비슷하게 이제 현대차잖아요. 로봇 대장주로서 이렇게 덩치 큰 회사가 100%에 가까운 이제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한 번, 두 번까지 아래 꼬리를 달고 평행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평적으로 5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얘가 이제 좀 있으면 깰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잠들었다가 깨는 시간은 한 1에서 2주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딱 깰 때 잡으려면 얘가 너무 많이 움직여.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제 다 깨기 전에 미리 수갑을 채워놓자. 우리가 좀 그렇게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현대차가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식었어요. 많이 식었어요. 근데 뭐 좀 많이 식고 이제 시장의 관심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좀 진정이 됐는데, 그런 것 치고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쌓이고 있습니다. 뭐 요건 이제 아틀라스가 재롱을 잘 부렸다. 요런 기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왜냐면 막 덤블링을 하더라고요. 그쵸.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울었거든요. 네네. 야, 이제 로봇주 시작하겠구나라고 좀 눈물을 흘렸는데 얘가 왜 중요하냐? 얼마 전에 이제 그 로봇 관련된 좀 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누군가가 이제 휴머노이드 영상을 집에다 들여왔는데 걔가 뭐 기물들 다 깨고 뭐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상이 많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런 이슈가 터졌다 그러면 요걸 이제 누가 가장 먼저 요걸 이제 우리한테 좀 팔아라라고 얘기할까? 기업이겠죠. 그리고 현대차가 일단 쓰겠죠. 아틀라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틀라스, 그러니까 현대차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자, 근데 현대차 로봇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현대차보다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인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매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회사를 공략하면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기분이 좋을 그런 상황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DF 통합 솔루션을 이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요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SDF라는 게 뭐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공장 요새 이제 스마트 팩토리들 많이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 공장을 AI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현대차의 로봇 회사죠. 로봇 사업의 중추에 있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예요. 예,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틀라스가 이제 더더욱이 재롱도 더 잘 부리고 여기저기 팔려갈 때마다 이 회사가 엄청나게 주가가 끌어올려질 거다.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제가 왜 직접적으로 얘가 좀 이게 있나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국내 유통 AS 솔루션 담당이 이 회사예요. 오.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그냥 같이 일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흔해 빠진 그런 뭔가 중소형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이 회사의 어떤 그 기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인정을 받은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제 로봇 사업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슈에 또 우리가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회사의 임직원, 오늘 공략하는 이 종목의 임직원이 약 1,500명 정도 가량이 지금 해외로 발령 나고 파견 가고 이제 그렇다고 해요. 이 로봇 사업 때문에 이렇게 좀 직원들이 많이 바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로봇 랠리가 한 번 더 나왔을 때 현대차가 만약에 20%가 올라가, 얘는 제가 봤을 때 4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현대차는 덩치가 커서 조금 주춤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얘는 조금 덜해. 너무 작진 않은데 조금 덜하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도 현대차 로봇이라고 할게요. 그냥 현대차 로봇과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여기 익숙하신 분 사진을 띄워놨죠? 네네. 이제 우리의 영원한 사랑. 누군가에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요 영원한 사랑이 정의선 회장님이 당사 지분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이 회사의 지분을 7%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많이 확인하는 게 연기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네네. 요것도 이제 척도로 좀 많이 보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이분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다고 봐요. 우리 미국 주식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 하나 있죠. 바로 워런 버핏. 오. 우리 워런 버핏이 샀다 그러면 야, 지금 사야 되나? 맞아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지금은 정의선 회장님이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요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를. 그런데 이 회사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하단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 그래, 한 가지 또 첨언을 하자면 이분이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도 20%대 초반대예요. 오. 그 갖고 있는 지분율이. 네네. 근데 이 회사를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다. 그만큼 기술력이라든지 로봇 사업에 필수적인 그런 회사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특종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 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근데 아무래도 아틀라스 기대감으로 현대차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 타이밍이 맞을까요? 좀 잠을 오래 잤어요. 얘가. 음. 예, 얘가 뭐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네네. 뭐 로봇에 좀 울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로봇에 우는 그 기간이 음.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 예,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그걸 생각해 봅시다. 코스피가 이제 막 4,500 돌파하고 5,000까지 가고 이럴 때 반도체 네네. 물렸던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지금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또 회복을 하셨고 또 음. 상승을 나왔죠.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또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코스피에서는 일단 반도체가 크게 좀 이렇게 장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코스닥에서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달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네. 예, 로봇이 굉장히 크게 요 코스닥 장세를 이끌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막 이제 상승 나왔던 정말 유망한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도 조정이 나오는 친구들, 야 이제 끝났나 하고 관심이 식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때 딱 주워 담아요. 예, 그 주워 담는 게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회사를 가지고 나왔고, 무엇보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면 차트를 좀 볼 건데, 자, 얘가 현대차보다도 훨씬 더 상승률이 높게 보이죠. 적어도 적지는 않아요.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봉이 그려질 때 거칠게 그려집니다. 굉장히. 오, 네, 그죠? 네. 현대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거칠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엔 어땠어요? 한번 이렇게 양봉이 연속으로 뜨고 나서 한 달 정도를 쉽니다. 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2번 터지고 나서 한 달 정도를 쉬어요. 자, 양봉 1, 2, 3 나왔죠. 3 나왔는데 지금 얼마만큼 쉬었어요? 한 달 딱 쉬었습니다. 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다면 로봇주를 조금 더 보류를 하는 게 맞아요. 네네. 예, 그런데 최근 2거래일 동안에 뭐 윗꼬리를 조금 달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요거를 보면 지금 이 과거의 패턴과 정말 하나도 다를 거 없이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여기서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와서 이때 꼭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전고점 돌파를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고점이 53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65만 원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요 RSI 지표 있잖아요. 아나운서님 혹시 RSI 지표 많이 보시나요? RSI 지표는 제가 잘은 못 보는 것 같아요. RSI 지표가 과매수가 들어오는지 네네. 과매도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좀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네.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투자 자체가 심리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극과매수 구간에서 얘를 매수한다면 100% 물립니다. 오. 예, 100%는 좀 그런가? 물릴 한 확률이 90% 높다. 이상. 네네. 예, 90% 이상 물린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 이렇게 장대 양봉이 크게 출현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럴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공략할 때 안 들어가고, 네. 이럴 때 어때요? 여기 요 빨갛게 칠해진 데가 과매수 구간이 이제 사인이거든요. 과매수 구간이 나오고 나서 어때요? 조정이 나와요. 항상 이렇게 약하지만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과매수 구간에서 RSI가 50 부근까지 떨어졌을 때, 이렇게 50 부근까지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수급이 쫙 하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전고점을 갱신합니다. 네. 예. 이게 로봇 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섹터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섹터가 많은데 지금 이 장세를 주도하는 로봇 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RSI 지표가 50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려고 하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요 과매수 구간 진입하면서 53만 원,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 이렇게 오.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이제 65만 원인데 이 회사 종목을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회사 종목은 하단 QR코드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이 종목이 뭔지 그리고 이 회사를 어떻게 좀 사고 팔고 해야 그리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싶다면 하단 QR코드에서 저와 함께 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종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공략가는 43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6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님, 저희가 다행히도 시간이 좀 남아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가 또 설 연휴라서 네. 보유하신 종목들 정리를 하고 진입을 다시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섹터마다 달라요. 섹터마다 다르다. 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이죠. 그렇죠.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예, 그리고 진입을 안 한 분들이라면 진입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뭐 정말 바이오주 같은 거 있죠. 오늘 네. 장에서도 이제 바이오주가 뜨문뜨문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얘가 설날 이후에 갑자기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트럼프가 굉장히 한 반년 전까지만 해도 증시 상승을 이끄는 아주 주역이었죠. 거의 주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증시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주역을 지금 종목을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연휴 사이에 트럼프가 또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른다. 네, 이게 그렇죠. 너무 불안해서 정리를 좀 했다가 다시 진입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시거든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게 섹터마다 달라요. 음. 등락이 너무 가파른 그리고 테마성이 너무 짙은 섹터라면 네, 네. 얘가 조금 이제 설 동안에 악재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 가능성을 우리가 안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조금 만약에 약손실권이라면 더더욱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좀 이렇게 유망한 산업들 있죠. 그런 산업들, 특히 그런 산업들 중에서 오늘 장세, 어제 장세에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조금 이제 조정세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 잠을 자고 있는 섹터라면 좀 가도 좋겠다, 좀 이렇게 좀 더 들고 가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섹터인지 무슨 종목인지 이게 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종목 2,000개가 넘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하단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시크릿 종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종목 두 가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간단하게 요약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산이에요. 네네. 방산은 지금까지 그게 좋았잖아요. 실적이 계속해서 수주 잔고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발표될 결산 공시일이 있어요. 음, 이런 상황에서 방산 공략 안 하는 건 바보입니다. 바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로봇. 지금 코스닥 장세 그리고 국내 시장을 이끄는 그런 섹터 자체가 저는 로봇이라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제가 로봇주를 하루에 수십 번씩도 보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가 막 고점 막 갱신할 때 그때는 로봇주를 안 가지고 왔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약간의 이제 비명 아닌 비명 그런 거를 조금 지르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호재는 계속해서 쌓이고 모멘텀도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로봇주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현대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틀라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오늘 공략 종목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서 들고 가셔야지 다른 이상한 로봇 같은 거 들고 네네. 가지 마시고 요거를 공략하셔라라고 딱 핀 박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핫 이슈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